수학 못해도 할 수 있나요? 개발자? 네, 저도 수학을 굉장히 못하고요. 충분히 수학이라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제는 툴이나 챗GPT 같은 엔진들이 이제는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딸을 가진 아빠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우선 학교는 잘 다녀야 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학교를 다니는 시간 외의 시간에는 챗GPT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에 대한 공부와 적용에 대한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아직 남았고 그 시간 동안 기술은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나오기 때문에 트렌드를 놓치지 않게끔 하고 코딩 공부부터 시작해서 기술적인 공부, 기획에 대한 공부를 차근차근 잘 준비하면 미래에 정말 아주 뛰어난 인재로 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수학을 굉장히 못하고요. 수학이라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제는 툴이나 오히려 챗GPT 같은 엔진들이 이제는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 무엇을 만들어야지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기획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는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예약이거든요. 진료를 하시거나 되게 바쁘게 일을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전화가 오면 간호사분이 뛰어가서 전화를 받고 예약도 받고 근데 예약을 했는데 또 그 정해진 스케줄에 안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아주 스트레스가 많고 업무가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음성으로 하는 콜봇이 병원의 예약 업무를 대신 받고 병원 ERP에 업데이트도 해드리고 또 못 오시게 되면 스케줄을 변경해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만 걸면 어떤 인증 절차 없이 내 번호를 인식해서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거기에 맞는 매칭도 해주게 됩니다. 회원가입만 하고 3분 만에 쉽게 만들어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AICC 내에서 CAICC라고 하는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AI를 만드는 방법 자체가 저희가 한 5년 정도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병원에게 아주 쉽게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드리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해봤지만 되게 힘들어들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좀 찾아낸 아이디어인데 AI를 회원가입하듯이 만드는 거예요. 병원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병원 원장님의 성함은 뭔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이렇게 정말 회원가입하듯이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AI가 마지막에 만들어지고 전화번호가 따지면서 무인으로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콜봇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도 챗 GPT가 만드는 그 기술은 어떤 검색 기반의 자연어 생성이고 저희가 하는 그 생성은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그 기업에 맞는, 기업에 특화된 기업의 어떤 데이터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데이터의 생성이라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 말고도 학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원들을 내서 어떻게 챗봇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만들었는데 나중에 학원을 실제 만나보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이런 상담을 해주는 챗봇이나 콜봇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하루에 전화 자체가 많지가 않다. 상담할 고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AI 회사는 기술 관점으로만 자꾸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때 한번 또 반성을 했었는데 실제 학원의 니즈는 기존에 있는 재원생들을 잘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아침에 비가 오니까 아이가 등교할 때 뭔가 우산을 챙겨주세요라든지 또 수강료를 결제할 때가 되면 미리 알려드린다든지 또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던가 이렇게 재원생을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가 실제로 오히려 학원에는 필요했던 거죠. 그때 굉장히 또 많은 깨달음을 얻었었고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장에 각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획이 먼저 최우선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반도체 강국인데 반도체의 아주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긴 한데 한미 동맹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칩포 동맹에 들어오라고 굉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을 전 세계가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한국이 아니어도 되는 대체 국가, 대체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나가야 될 방법 중에 한 가지는 AI 엔진을 반도체에 탑재한 AI가 인베디드 된 반도체, 저희가 AI 인베디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반도체 시장이야말로 전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강국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미 무인 자동차 시대가 왔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핸들은 사라지고 모든 컨트롤을 음성으로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음성이 이 핸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이 음성 엔진을 구동하게 되면 해킹이 되면 사람이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은 다 반도체로 만들어져서 차량 안에 인베디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도 어마어마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 또 스마트홈에서도 모든 집안의 컨트롤을 음성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또 해킹이 되게 되면 집안에 불이 난다든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든지 많은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음성부가 전부 다 엔진이 집안에 다 인베디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인베디드 반도체는 뭐 로봇부터 시작해서 드론이라든지 군사용이라든지 수많은 곳들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것을 2번 공정을 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을 이 반도체 하나만 구매해서 넣으면 한 번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챗 GPT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저희 회사가 최근에 많이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챗봇이나 이런 AI 솔루션 자체만으로는 좋은 AI가 만들어질 수 없구나. 고객에게 필요한 건 부족한 건 데이터구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먼저 돼야지 좋은 AI가 나오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생성형 AI에 대한 연구를 7년간 이제 했던 거고요. 그것이 이제 최근에 조명을 받으면서 기업에서 즉시 쓸 수 있는 그래서 AI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데이터를 만들고 또 문서만 넣으면 학습해서 문서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는 키워드만 넣으면 AI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도 제가 기술적으로 접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올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도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챗 GPT는 단순한 신드롬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것이 나왔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대규모 어떤 언어 모델이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단순한 신드롬의 성향은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고 AI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그 테마를 굉장히 또 급부상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 이 언어 모델을 잘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적정 기술, 정말 쓸 수 있는 AI를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이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요즘에는 필요한 것들끼리 잘 융합이 되게 되면 정말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저희가 메타버스로 만들어진 KB 손해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트 튜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AI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이 메타버스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메타버스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고객들의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들이 뭐 20대, 30대 여성, 남성, 그 카페, 장소를 정하면 상담사들이 그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고객하고 음성으로 판매 행위나 상담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리게 되면 뭔가 교육도 시켜주고 가이드를 해주게 되는 금감원님이 정한 말하기 속도나 화법 교육들을 해주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여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있고 또 24시간 365일 또 이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틀려도 창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또 연습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는 7만 명의 상담사가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우선 엔지니어를 이제 구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AI가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많은 대기업들도 엔지니어가 없어서 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데려와야 되니까 참 이제 엔지니어를 구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 꿈에 좀 동의하는 그런 멤버들이 현재 저희 회사에 있는 거고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거의 이 인력들이 창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퇴사자가 없이 왔다는 부분에서 가장 좀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굉장히 안 하고 네, 농구 같은 거 좋아하고 네,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도망 다니는 그런 이제 학생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그 기획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처음 창업한 것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창업을 하게 됐었고 그때는 웹 에이전시를 먼저 차렸었습니다. 빨리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취미로 뭐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뭐 정말 방학이 됐을 때는 정말 방문 걸어 잠그고 부모님이 넣어주시는 거 밥만 먹으면서 그 안에서 홈페이지를 전 세계 걸 다 즐겨찾기 해가지고 분류별로 나누고 그 새로운 홈페이지를 찾으면 그게 너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보면서 막 되게 재밌게 난 더 좋은 거 만들어야지 이렇게 기획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방학이 끝나가지고 다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성공의 정의가 중요한데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 정말 쓸 수 있는 AI를 만들어서 많은 대중들이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AI 키오스크가 굉장히 이제 보람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 키오스크에 대한 요즘에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동사무소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어렵게 써야 하는가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 키오스크에는 AI 기술을 넣어서 그분의 성별, 나이, 감정을 인식합니다. 60세 어머님인데 기분이 안 좋다. 그럼 거기에 맞게 프로세스도 바뀌고 목소리도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헤매고 있으면은 거기에 전화가 올립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AI가 어머님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하면서 가이드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어머님을 모셔다 놓고 정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AI 키오스크고요. 금액적으로는 아주 크지 않았지만 가장 좀 보람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계속 출시하고 시장에서 잘 적용됐을 때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또 제가 추구하는 개인적인 그런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습되어져 있는 AI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학습되어진 AI들끼리 서로 질문과 답변을 반복을 하면서 답변을 못하는 거가 있고 한 게 있으면 못한 거 안에서 이 AI들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추가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직 이 세상에는 생각하는 존재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환상이 많나요? 구글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네. 전문가들은 100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